청소년 10명 중에 무려 7명이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니코틴 이 보조제가 효과가 없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흡연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의한 중독도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로 인한 중독도 있거든요. 담배를 이제 몰래 또 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부모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고 뭐 좀 조언을 하는 게 좋을지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이참에 같이.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학과 백유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청소년 흡연이 왜 위험한지 그런 걸 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청소년이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태훈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사람이 담배를 꼭 끊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보통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요?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들 일단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이유를 못 찾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성인들은 보통 금연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있어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데 청소년은 그런 게 없거든요. 청소년이 더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청소년은 뇌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흡연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니코틴이 계속 보상 시스템만 자극하게 되면 중독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교수님이 예전에 담배를 피우셨어요? 아주 많이 피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친구들 있을 때 간헐적 흡연자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술자리에서는 굉장히 많이 폈어요. 제가 금연 전문가인데 사실은 술자리 가면 한두 대씩 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이것도 끊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끊은 것은 이제 45세 때 완전히 끊었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그리고 소위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금연을 강조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나도 이렇게 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청소년은 금연을 시도한다고 해도 금연 보조제 같은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예,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니코틴으로 만든 금연 보조제가 좀 있거든요. 네네네. 어느 정도 중독된 사람을 니코틴을 공급을 하면서 서서히 끊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열치열 비슷한 그런 방법을 이제 쓰는 건데 니코틴 이 보조제가 효과가 없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청소년한테? 예. 네. 그래서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서 이게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금연 성공률이 차이가 없어요. 결국에는 성인하고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행동도 바꾸고 생각하는 방식도 좀 바꾸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김태훈 교수님처럼 이래 전문적으로 우리 청소년 상담도 하고 관련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또래 압력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는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절은 필요하면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도 또 다른 거절의 한 방법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학자로서 바라보기에는 이게 흡연은 니코틴이라는 물질에 의한 중독도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로 인한 중독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성인도 또 비슷한 그런 거죠. 네네. 담배를 피러 가면 항상 커피,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뺏어 가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는 그 시간 자체가 혹시 심리학적으로 보면 좀 릴렉스하는, 이완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게 행동 중독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릴렉스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릴렉스가 된다고 착각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커피를 한 잔 드시면서 피운다거나 술을 마실 때 피운다거나 뭐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피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위 중독을 다른 말로 이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결국은 행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리가 혹시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아, 내가 언제 그리고 왜 담배를 피우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죠. 그게 저는 금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다행스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성인에 비해서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상황을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인들 대상 연구를 찾아보면 단번에 끊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청소년은 아직 니코틴이 몸에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아서 금단 현상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또 당장 끊어 하면 왜요?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시작하려면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너무 급하게 한꺼번에 끊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순차적으로 감연을 하는 방법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달에는 한 개비를 줄이는 거죠. 그럼 첫 달에는 19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또 줄이면 1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20달 후에는 완전히 담배를 안 피는 쪽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 못할 정도의 정신력 가지고 못 하겠어. 때로는 바로 못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패할 때도 있죠. 뭐 이번 달에 한 개 줄이기로 했는데 못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그럼- 받고 했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네네네. 시험 성적 안 나오고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런 걸 알아주지도 않고 너는 이것도 못하냐라고 하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감입니다. 제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네. 다니고 뭐 이런데 담배를 이제 몰래 또 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고 뭐 좀 조언을 하는 게 좋을지 심리학자로서 조금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배신감을 좀 느껴요. 배신감 엄청 네, 느끼고요. 네. 대부분 화를 내십니다. 네. 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뭐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언제부터 피웠어? 누구랑 피우고 있어? 제대로 얘기 안 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거의 쏟아는 듯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면 아이들은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혼나는 상황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언제부터 피웠고 누구랑 피우고 왜 피우고 있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자녀가 담배 피우는 걸 발견하시게 되면 먼저 화부터 내지 마시고 대화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몰랐네. 그래서 아빠는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라든가 부드럽게 접근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진짜 또래 집단의 압력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그걸 아셔야 도와주실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담배에 손을 댔다면 마찬가지로 그걸 아셔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약간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자녀와 부모 간의 신뢰관계, 네. 대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밑바탕이 좀 잘 전제되어 있어야 그렇죠. 네. 또 담배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때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하면 금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시는데 아이들에게 너 끊어야지라고 말씀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부모를 따라하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시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이참에 같이. 같이. 아, 그렇죠. 네.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단 계획은 아이들이 주도해서 세워야 됩니다. 아, 재밌는 어떤 놀이 비슷한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이 같이 하면서 동참하는 도와줄 수 느낌. 있는 거죠. 야, 예.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중간에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서로 너무 비난하지 말고 여유롭게 같이 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흡연이 사실은
성인에서도 똑같이 네네. 보통 서너 번 시도 끝에 끊는다고 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처음부터 끊는 사람은 너무 독해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번, 4번 시도 끝에 이제 끊으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그죠?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또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날이 길기 때문에 항상 또 이해하면서도 또 같이 가는 그런 게 필요하군요. 김 교수님 또 말씀하시니까 네네.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어릴 때 흡연을 시작하면은 훨씬 더 담배에 의한 악영향이 많고 또 끊기도 어렵다. 아마 그것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담배 구매 연령을 최근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세, 만으로 21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2세, 23세거든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18세 성인 때부터 주민등록증 나오면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법안을 도입을 해서 청소년의 흡연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아예 판매 금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꽤 있거든요.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 금지인가요? 아니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모든 성인을 그러니까 대상으로? 그 나라에서 아예 판매를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계속 새로 나왔지만은 새로운 또 문제를 야기를 하고 건강상 문제, 보건학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를 만드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뿐만이 아니고 아예 관리하는 법 이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학자들 혹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련된 문제를 이슈를 제기를 했고 법안을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이 국회에서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거치지 못하고 또 자연적으로 폐기되고 다시 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 분명한 것 같네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건 노담 캠페인. 아, 그거는 완전 빅히트였죠. 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노담 캠페인을 보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신체적인 혹은 건강상의 문제, 담배 케이스의 불편한 사진 이런 걸로 주로 흡연의 위험이 뭔지를 강조해 왔는데 그걸 딱 볼 때는 아, 그런가 하다가 점점 무뎌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노담 캠페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얼마나 멋진 행동인지 알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훨씬 더 트렌디한 거야. 이렇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얘네들이 이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훨씬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게 마련이거든요. 실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이 멋있기도 하고 더 건강하기도 하고 더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능력이 더 출중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또 또래 집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칭찬하는 그런 방식의 캠페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청소년기의 흡연이 도대체 왜 위험한지 거기에 더해서 왜 우리가 금연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그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좀 시간들이 많이 좀 마련이 되어서 청소년들 흡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네네. 우리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해서 정말 건강해지고 행복하면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담배 끊어서 후회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는 결혼을 해서 후회한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담배는 끊어서 후회한 사람은 굉장히 아무도 없다. 이거는 항상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반대로 말하면 결혼을 안 해서 후회한 사람도 많잖아요. 네. 네.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항상 후회를 하는데 담배를 끊으면 무조건 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전보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지금의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고민을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